안녕하세요. 신사임당입니다. 오늘의 데일리 경제 뉴스 같이 알아보시죠. 미국 증시 저번 거래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다우지수 0.52%, S&P 500 0.55%, 나스닥 0.7% 상승했는데 2월 고용 보고서와 트럼프의 상호 관세 강조로 장중에 등락을 보였으나 파월의 견조한 경제 언급에 힘입어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입니다. 파월은 현 시점에서 통화 정책의 신중함을 유지하는 비용이 매우 낮다고 강조하며 이민자 유입과 하이테크 투자 확대로 중립 금리가 상승했을 가능성 또한 언급했는데, 개별 종목을 보면 엔비디아가 파월의 경기 자신감 표명에 1.9% 상승하고 애플은 2026년 폴더블 아이폰 출시 소식을 알리며 1.6% 올랐습니다. 반면 일라이 릴리는 체중 감량제 복제 관련 판결에 마이너스 4.7% 하락하는 모습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는 파월의 경제 낙관론에 힘입어 전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증시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 때문에 상승폭이 줄어들며 마감하는 모습 보이는데요. 카카오는 AI를 통한 성장성 회복 전망이 담긴 보고서 덕분에 주가가 3.7%나 올랐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반면 HLB 그룹주는 가남, 신약, 미승인 루머에 대한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5.5원 오른 1452.3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 주가는 7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그러니까 도지죠. 도지 수장으로 합류한 시점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난 7일 테슬라 주가는 262.67달러로 마감했는데, 이는 작년 미 대선일인 11월 5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점이었던 작년 12월 17일 479.86달러보다 무려 44%나 하락하는 모습 보입니다. 주가 하락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차량 판매의 부진뿐만 아니라 머스크의 정치 활동이 소비자들에게 반감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 테슬라 시설에 화재와 기물 파손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 SNS를 보면 테슬라를 파손하며 그것을 인증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테슬라를 가장 지지했던 분석가들도 머스크의 정치 활동이 테슬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네요.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대량 생산을 위해 캘리포니아 프리먼트 공장에서 12가지 직무에 대한 제조 부문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이 될 수도 있을까요? 테슬라가 딥러닝 등 연구 개발 부문이 아닌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 분야에 인재를 채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카리사 테인이라는 테슬라 시니어 소서는 링커드인에서 우리 팀이 테슬라 봇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캘리포니아 프리먼트 공장에서 테슬라 봇을 제작하고 있으며 대량 생산을 위해 준비할 엔지니어를 찾고 있다고 밝힙니다. 초기 생산된 로봇은 테슬라 공장에 우선 투입되어 차체 프레임 운반 등 단순 반복 노동을 대체할 예정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테슬라 공장에 1000대의 옵티머스 로봇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대량 생산 준비가 본격화되며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정책 공론화에 나섰다 하는데, 6일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이라는 세미나를 열게 됐는데, 비트코인을 외환 보유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합니다. 김민석 집권 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있었는데 구체화된 정책은 없었다며 정책 방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네요. 이에 반해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는데요. 7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다양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김상훈 정책위원장은 트럼프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장악하고 해외 자본을 흡수하려는 전략이라며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이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와 외국인 투자자 시장 참여 허용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는 생각보다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시가총액은 약 100조에 달하며 투자자는 1000만 명, 국민 5명 중 1명이 투자 중이며, 특히 이 중 2030 세대가 전체 투자자의 50%를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금융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며 우리나라 여야 모두 가상자산 정책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이는 1,500만 명의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는데 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이슈에 선제 대응하려는 조치라고 합니다. 홈플러스는 영업은 정상적으로 계속한다고 하지만 신라면세점, CJ푸드빌, 에버랜드 CGV 등 제휴처들이 줄줄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3천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지난 2015년을 보면 국민연금은
6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배당으로 회수한 금액은 3천억 원, 다시 배당으로 회수한 금액은 3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사실 복리 계산에 따라 이자를 포함해 받아야 할 돈은 1조 원이 넘지만 원금도 3천억 원 가량 회수받지 못한 상황인 겁니다. 반면 이마트는 올해만 3개 점포를 추가로 출점하고 2027년까지 신규 점포 3곳을 더 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이마트를 중심으로 성장을 이어나가겠다며 이마트가 아닌 스타벅스 매장 100곳도 신규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올리브영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엄청 인기 있다는 소식 다들 알고 계신가요? 화장품 업종에서 외국인 결제 대금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올리브영 명동타운 지점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 잡으면서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을 찾아 면세점을 방문했지만 요즘은 젊은 층을 필두로 올리브영에 더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 공동 창립자인 레리 페이지가 새로운 AI 스타트업 다이나토믹스를 설립했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이 스타트업은 AI를 활용해 제품 제조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으로 고도로 최적화된 제품 디자인을 만들고 이걸 바로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이나토믹스는 현재 스텔스 모드로 운영 중이며, 레리 페이지가 투자했던 전기 비행기 스타트업 키티호크의 전 CTO였던 크리스 앤더슨이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디자이너들이 몇 줄의 코드만 입력해도 완벽한 디자인이 생성되게 되고 로봇팔이 이를 대신해서 제조하는 미래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품 개발 주기를 크게 단축하고 맞춤형 제작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BYD가 아토3 출고 지원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는데, 사전 계약을 했던 고객들에게 30만 원 충전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보상 대상은 출고 개시일까지 계약한 고객 중 실제 출고 전체 고객이며, 출고 개시일은 무공해 통합 누리집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고시 등재가 모두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출고 지연의 주요 원인은 BYD가 한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특히 차량이 배터리 충전 상태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이 없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BYD는 1년 내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약속을 환경부에 제출을 했는데 아직 정부의 승인은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네요. 현재 수천 대의 아토3가 평택항에 쌓여 있는데 출고는 빨라야 4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니다. 결국 BYD의 한국 시장 진출이 예상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30만 원 충전 크레딧 보상으로 고객들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달래려 하는 BYD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사임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